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 문재인 정권 때 뭐 여러 가지가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법농단입니다. 사법농단을 수사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서 자신들의 손으로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본인들이 사법농단의 주범이요 장본인이 되어버린 사건, 그것이 벌어졌고 그 제1차 결과물이 어제 나온 겁니다. 사법농단의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과 김명수입니다. 문재인이 시키고 김명수가 그걸 하명을 받아서 사법농단을 청산하겠다는 구실을 우리나라 사법부를 휘저어버린 겁니다. 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것인가? 목숨을 내놔도 다 책임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벌이고 만 겁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두 사람, 참, 이제 1심 판결이 나오는 이 모습은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판결에서 무죄 47가지, 무려 47가지 혐의에 대해서 무죄 선고받고 나와서 몇 마디 소감을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가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에 서울중앙지법 1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가 된 박병대, 고영한 두 대법관들도 무죄 선고됐습니다. 기소가 된 지 5년 만입니다. 4년 11개월. 이 기소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되고 1심 판결 나올 때까지 여러분 이 경험을 하면은 말이죠. 이게 피가 말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사실은 망신은 망신대로 다 당하고 망신주기였거든요. 그게 나중에 선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건 나중 일이고 우선은 잡아 넣고 소가랑 채우고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하고 기소하고 재판정에 끌려 나오고 이 핵심은 말이죠. 이겁니다. 재판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하고 재판을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다음에 상고 법원을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대법원 하나로는 너무나 업무가 과중하니 그것을 일부 해소하는 방안으로 상고 법원을 따로 만들자.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오랜 수건인 양 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박근혜 청와대가 원하는 쪽으로 재판을 개입하고 거래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이에 그런 거를 뭐 누가 고발하고 이랬던 거기에 무리를 일으켰던 법관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 또 이제 이렇게 고발한 법관들이 있었습니다. 이탄희, 이탄희 판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됐죠. 그랬다가 나중에 또 탈당을 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 불출마 선언했습니다만. 아무튼 재판부는 47개 혐의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번 사건을 한편은 소설이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된 겁니다. 이 사건 원래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래서 일부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다. 이 이야기를 꺼냈던 사람이 이탄희 판사였거든요. 아무리 뒤져도 블랙리스트가 안 나오니까 그걸 재판 거래 의혹으로 떡 바꾼 겁니다. 세 차례
법원이 자체 조사를 했는데 법원 자체 조사에서 문제 삼기 어렵다. 세 차례나 조사를 해서 또 대법관들은 물론이고 법원장, 고법부장들도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낸데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찾은 자리에서 사법농단의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 이러면서 수사가 본격화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과 김명수는 어마어마한 무고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사법농단 시작조차 안 됐을 겁니다. 사법농단 몰이가 대통령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사법부 수장이 화답하는 일은 군사정권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명수 대법원은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겼고 검찰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명을 동원해서 5개월 동안 이잡듯이 털었습니다. 그 대소란의 끝이 이제 전체 무죄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5년 만에 나온 겁니다. 원래 이 사건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문건에 나온 판결의 상당수는 상고법원 추진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미 흘러가 버린 물을 다시 끌어와서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했던 거지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와서 증인이 되게 하려고 했던 거지요. 아니 재판 거래를 했다는 그 판결을 보니까 예? 재판 거래를 했다는 그 의혹을 제기했던 그 판결을 보니까 상고법원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다 끝났던 사건이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온 재판에 어떻게 개입을 하고 거래를 합니까? 또 어느 조직이든 다 가지고 있는 인사 자료가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됩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입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을 합리하는 명분으로 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을 했는데 진짜 목적은 정권의 법원 장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악이 됐습니다. 실제 엘리트 법관들은 사법농단에 연루됐다고 배제되고 아무도 대법관감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우리 법 인권법 출신이란 이유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장악한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뒤집고 전교조를 합법화했고 그리고 선거 TV 토론 거짓말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대법원 전업원 합의체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다 무릎을 쳤죠. 옳거니 앞으로 나도 허위사실 공표로 만약 판결을 받게 되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했던 거짓말은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고 소극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뭐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뭐 이때 이 판결을 주도했던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권순일. 이 일을 이끌어냈던 장본인은 김만배. 자, 이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진짜 사법농단은 김명수, 권순일, 김만배. 이건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때 대법원 판결 우리 사법부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고 그 판결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뭐 재정심판을 해야 되나요?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때도 참, 이 통탄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판사들이 말이죠. 법복을 벗자마자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 대통령 비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법농단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자들이 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탄희, 이수진, 이 사람들이 겉으론 사법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오랫동안 감내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 책임자인 문재인, 김명수 같은 사람들은 지금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른 척 할 것이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거짓 선동으로 법원을 망신창이로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힌 이 엄청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책임지게 해야죠. 책임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 제1심 판결로 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 때 벌어진 사법농단의 실체, 그것이 조금씩 국민들 앞에 드러나고 있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그 뒤에 문재인, 이자들이 우리 사법부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는 것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